마감 이후에 최원재의 투자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미국 기술주음풍의 국내 증시 큰 폭 상승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간밤 미국장의 기술주 강세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큰 폭의 양대지수 상승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만큼만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 코스닥이 이틀 연속의 상승으로 코스닥 특히 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제가 어제 코스피 시장 단기적으로 더 빠질 위험 크지 않으니까 사자, 분할 매수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냥 무사히 지나갔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단기적인 랠리는 저는 그냥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 목표치는 한 2720에서 2740포인트까지 좀 잡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봐서 더 갈 수 있으면은 더 상향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석 연휴 있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내일도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눌림목 구간 나오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오늘 반도체 상승 소부장이라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부진을 싣고 상승했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는 특히 그동안에 좀 부진했는데 이런 쪽에서 같이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코스피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1430개 상승, 한 120개 정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750개 상승, 역시 한 125개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종목이 좀 모두 많아가지고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은 주도주가 그동안에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낙폭과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럴 정도까지는 같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주도주가 특별히 당분간은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모든 종목 좀 같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오르는 종목은 슬림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지 좀 그동안에 좀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런 종목들은 다 같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수익을 실현하거나 또 만일의 상황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현금화하기보다는 추석 이후에 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제 조정의 마무리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추석까지, 연휴까지 해서 주식 가져가자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9월 FOMC 장 결과에 따른 그 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다음 주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이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고 보실지 궁금하고요. 주도주 후보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도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쪽에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의견 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실적 안 좋아서 가령 예를 들면 로봇 종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종목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다지 기대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 주식들 같은 게 좀 많이 좀 잊혀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는 종목 로봇 종목들도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등에서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냐. 저는 역시 이쪽에서 같이 살아나야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오르면은 그게 이제 주도주로 나선다기보다는 지수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형주에서
상승이 나와야지 역시 그런 쪽이 주도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 그러면은 역시 엔비디아 힘이 좀 필요합니다. 빅테크 주식들을 비롯해서 엔비디아에 특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이 나타나면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역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우려는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가 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가 뭐 마지막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반도체로만 예전처럼 또 일방적으로 가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가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거다,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거다,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같이 좀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중소형 종목은 중소형 종목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등에서 좀 상승이 나와야지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 엔비디아의 역할론을 봤을 때 당위성, 시장이 올라가려면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역시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보여줬던 이런 AI 쪽의 그런 큰 폭의 시세, 이런 것들 이후의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시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한다라고 보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렇다면 사실은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쪽은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도 관심 가지고 보시는 종목이라든지 구체적인 테마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세론, 즉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바이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바이넥스, ST팜, 이쪽은 이제 유한양행 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T팜, 바이넥스, 이쪽은 이제 CDMO 계열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통과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보던 종목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HLB까지 이런 종목 계속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까지. 역시 바이오도 조금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시세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대형 바이오 주식들이 차라리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